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아이맵 사업 성공 지원팀 코치 유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된 것과 같이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신다면 쇼핑몰을 시작하고 계신 단계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쇼핑몰 시작의 전체 단계를 가볍게 이해해 본 후에 쇼핑 기능을 활성화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하나씩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상품을 일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해당 방법까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리자 페이지라고 하는 곳을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쇼핑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성화 해주셔야 적립금도 설정을 하거나 비회원이 구매를 가능하게 말지 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쇼핑의 환경 설정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상품을 배송할 때 어떻게 배송비를 측정할 것인지, 배송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떠한 국가에서 배송이 가능한지 이런 배송 설정을 진행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상품 카테고리, 즉 상품 그룹을 구성하고 해당 카테고리에 맞게 상품을 등록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등록한 상품을 진열하는 상품을 진열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쇼핑몰에서 필수로 입력해야 될 정보들을 하단에 잘 기입을 해주시는 과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정은 저희 아이맵 가이드 쇼핑몰 시작하기라고 하는 가이드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여나 이 앞 단계를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쇼핑몰 시작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네 번째인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쇼핑이라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십니다. 활성화를 하셨다면 쇼핑 카테고리를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상품을 추가하는 것은 관리자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저와 같이 아이맵 홈페이지를 오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내 사이트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사이트 목록에서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하고자 하는 사이트 우측에 있는 검은색 관리 버튼을 클릭하셔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핑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쇼핑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셔서 그 아래에 있는 상품으로 진입을 해주세요. 그럼 저와 동일한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이곳에서 카테고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내 사이트의 상품 그룹, 카테고리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쇼핑몰 중에서도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미리 만들어 왔어요. 샵이라고 하는 1차 상위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 바텀, 탑, 파자마라고 하는 하위 카테고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혹은 그룹이 없이 하나하나 카테고리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카테고리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과 같이 내 사이트의 상품을 어떠한 유형별, 기능별로 카테고리를 나눌 것인지 먼저 계획을 해보시고 카테고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의류 쇼핑몰이라고 하면 탑이나 아우터와 같이 나눌 수도 있지만 여성, 남성, 액세서리와 같이 나누실 수도 있어요. 이 카테고리는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과 같은 카테고리 창에서 카테고리를 추가하고자 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새 카테고리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하나 추가가 되실 거예요. 카테고리 명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액세서리가 없으니까 한번 액세서리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 다음 이 액세서리를 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하위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이동하실 때에는 해당 카테고리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 주시면 2단으로 되고요. 만약에 파자마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액세서리가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두 카테고리가 겹쳤을 때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1단, 2단, 3단으로 그룹이 구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카테고리는 최대 3단까지 구성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과 같이 카테고리를 설정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꼭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저장까지 해주시면 방금 제가 설정한 부분이 바로 보이게 되실 겁니다. 카테고리를 만드신 다음에 상품을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상품을 하나 등록하는 것은 아까 보신 상품 메뉴에서 여기 파란색 상품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나씩 추가가 가능합니다. 저도 한번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편집 및 추가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실 건데요. 이곳에서 상품을 추가하실 때에는 상품의 썸네일, 대표 이미지가 되는 이 이미지 꼭 첨부를 해주셔야 하고요. 상품명도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분류라고 하는 항목에 카테고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아까 저희가 설정한 카테고리가 보이게 돼요. 즉, 내가 지금 추가할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 그룹에 지정이 될 건지 선택을 해주셔야 알맞게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여러 카테고리에 하나의 상품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상품의 가격, 판매가를 입력하시는 곳이 있어요. 해당 부분까지는 필수로 입력을 하셔야 알맞게 저장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안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판매 방식도 꼭 알고 가시면 조금 더 다양한 상품을 알맞게 추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까 같은 편집 페이지로 가시면 윗부분에 판매 방식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일반 상품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일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일반 상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배송이 있는 일반 상품, 뭐 예를 들어 식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의류가 될 수도 있겠죠.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대부분의 실무 상품은 배송 과정을 거쳐서 구매자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은 일반 상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이더라도 배송 없음 설정을 통해서 일반 상품이지만 배송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별도로 뭔가 티켓을 전달하거나 이용권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해당 배송 없음 상품으로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송 없음 상품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품 편집 페이지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송 템플릿이라는 걸 설정하실 때 그때 배송 없음을 설정해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아이맵 가이드 배송 템플릿 설정하기를 보시면 이렇게 배송 없음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서 펼쳐보시면 오프라인 배송이 필요 없는 쿠폰 번호나 이용권 같은
무형의 상품을 판매할 때, 배송 없음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되어 있고요. 어떻게 배송 없음 설정을 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배송이 없는 템플릿을 만드셨다면 일반 상품이지만 배송이 없는 상품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실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예를 들어 뮤지컬 티켓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뮤지컬 티켓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좌석 넘버도 티켓마다 다르고 바코드 같은 부분도 다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혹여나 고객이 아이맵 사이트에서 이러한 티켓을 샀다면 구매한 고객마다 각각 조금씩 다른 티켓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자의 후처리가 필요하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제 실물 상품이 아니라 뭐 음원이나 도면, 이미지 같은 파일을 판매한다면 아까와 같은 일반 상품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뜨개질 도안 같은 걸 판매한다거나 PDF로 된 전자책 같은 상품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 페이지를 가시면 이렇게 일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 상품으로 변경해 주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 여러분이 판매하고자 하는 파일을 업로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온 것과 같이 최대 500MB까지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평소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파일 형태는 문제없이 업로드가 됩니다. 다만 500MB까지만 가능하다 보니 판매하고자 하는 파일이 너무 크시다면 해당 파일을 압축해서 뭔가 알집 형태로 올리신다거나 혹은 크기를 조금 축소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은 하나의 파일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구매한 모든 구매자가 동일한 파일을 내려받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또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상품으로 체크해 주셨다면 다운로드 한도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해당 항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횟수는 최대 10,000회까지 제한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이 혹여나 최초의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이렇게 미입력 상태로 놔두셨다면 무기한 다운로드가 됩니다. 우리 판매자분들이 간혹 이 부분을 나중에 알아채시고, 이거 지금 무기한 다운로드 가능한데 다운로드 못하게 할 수는 없나요? 와 같은 문의를 하세요. 네, 너무 아쉽지만 무기한으로 진행을 하셨다면 추후에 이 부분을 설정하시거나 혹은 해당 상품 자체를 삭제하시더라도 구매자는 마이페이지에서 계속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사전에 설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기간 제한을 10일 동안 2회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일 동안 2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정 고객이 상품을 구매한 후 오늘 2번, 즉 횟수를 2회 다 채웠다면 내일부터는 다운로드가 불가합니다. 즉 기간 제한과 횟수 제한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었다면 추가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상품을 재구매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일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아이맥 다운로드 상품 등록하기라고 하는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가이드를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을 판매하고 싶다면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어서 업로드 해주시는 것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이러한 파일도 아니고 실물 상품도 아닌 어떤 커뮤니티나 지식 콘텐츠를 판매한다면 이것 또한 네, 판매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이에요. 이러한 콘텐츠라고 하면 회원그룹 이용권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그룹 이용권이란 옆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회원이 그룹 이용권을 구매하는 순간 특정 그룹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그리고 상품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그룹이 해지가 되면서 일반 회원으로 변경되는 상태의 상품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룹만 볼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구매자들이 해당 그룹을 되고 싶고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회원그룹 이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어떤 그룹으로 지정이 될 건지, 그리고 해당 그룹에게만 보여지게끔 콘텐츠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구매자는 이 그룹에 들어야만 온라인 강의나 뭐 주식 정보 같은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설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그룹이 해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의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런 식으로 어떤 그룹에 몇 일 동안 지정할 것인지 우리 판매자분들이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유료 커뮤니티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끝나서 더 보고 싶다면 상품을 재구매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용 기간은 999일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용 기간은 보시는 것과 같이 9,999일까지 넉넉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동일한 이용권이긴 한데 뭔가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이 우리 기관, 즉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했을 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회원그룹 이용권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헬스장의 어떤 연간 회원권이라든지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것들을 이러한 형태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특히 회원 관리 또한 결제와 회원 관리를 온라인에서 하지만 실제 서비스는 오프라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특정 고객이 이 회원그룹 이용권을 구매했다면 이 사용자 목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특정 그룹에 해당된 즉 이용권을 구매한 회원만 모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그룹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당 그룹에 포함된 6명의 회원만 모아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조금 더 쉽게 결제 및 회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간혹 사이트 내에서 어떤 적립금을 돈을 받고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즉,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만 포인트를 10% 할인한 9,000원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회원그룹 이용권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해당 상품을 9,000원에 구매한 고객님들을 그룹으로 모아보실 수가 있고, 해당 회원에 혹은 해당 그룹에 속한 회원들에게 일괄로 적립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유형을 잘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다양한 형태로 대안적으로 상품을 판매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원그룹 이용권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 만들기라고 하는 가이드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매했을 때 특정 그룹으로 지정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용자 그룹을 별도로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등록하시고 해당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필요하시다면 네,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품을 하나씩 추가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어서는 여러 상품을 한 번에 추가하는 일괄 추가하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상품을 일괄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할 상품 정보를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상품에 쓰일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상세 정보에 들어갈 이미지 같은 것들부터 해서 상품의 가격이나 이름 등 대부분의 상품 정보를 미리 정해 두셔야 해요. 혹은 내가 다른 호스팅사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아이맵으로 이전을 했다고 한다면 이럴 때에도 기존에 판매하던 100가지, 500가지의 상품을 일괄로 네,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접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쇼핑에 상품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시면 아까와 같이 상품 추가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 엑셀 일괄 작업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이 바로 엑셀로 상품을 일괄 추가하는 팝업이 노출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먼저 설정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상품 일괄 추가하기 가이드를 바탕으로 순서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상품의 썸네일이나 상세 설명에 포함된 이미지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명을 알 수 없는 영어 숫자 조합으로 해두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시 이미지와 같이 뭐, 세 번째 상품의 첫 번째 대표 이미지, 혹은 세 번째 상품의 두 번째 대표 이미지와 같이 이 이름을 보고도 어떤 상품에 어디에 들어갈 이미지인지 여러분이 좀 쉽게 판단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엑셀에다가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상세 설명 이미지를 각각의 파일명으로 입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파일명을 봤을 때 어떤 상품의 이미지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꼭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 형식은 JPG, JPEG, GIF, PNG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외의 형식은 사용이 어렵고요. 각각의 이미지는 가능하시다면 1MB 안팎으로 용량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에는 한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영문, 숫자, 하이픈 밑줄을 사용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명을 준비하셨다면 관리자 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상품 추가 버튼 옆에 있는 엑셀 일괄 작업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곳에서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희 아이맵에서 제작해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저와 같은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1번부터 3행까지는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시면 안 되고요. 이 4행부터 여러분이 직접 편집을 하시게 됩니다. 이 편집을 하실 때는 위에 있는 요 상세 설명 부분을 하나씩 참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편집하실 때에는 3단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가장 먼저 이 좌측의 상품명부터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편집 사용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상품명은 여러분이 사전에 정해놓은 상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여름 블라우스 같은 것들이 하나의 상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체 상품 코드는 쓰시는 분들만 쓰시면 돼요. 이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아이디는 필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아이디는 아까 저희 설정한 상품 그룹, 카테고리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을 추가할 때는 카테고리를 체킹할 수 있었지만 엑셀에서는 체킹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맵이 정해둔 카테고리 아이디를 확인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테고리 아이디는 관리자 페이지, 엑셀 일괄 작업 팝업에서 카테고리 배송 코드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블라우스를 추가할 거니까 이 탑에 있는 케이트 17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복사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약 설명인데요. 우선 이 부분 선택사항이니 입력하지 않고 넘겨볼게요. 그리고 무게입니다. 무게는 숫자만 입력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무게별로 배송비를 부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1로 임의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고 사용 부분인데요. 이 상품의 재고를 사용할지 말지를 정해주시면 돼요. 보시는 것과 같이 Y와 N으로만 입력이 가능한데요. 저는 우선 재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재고를 사용하시면 재고 수량을 입력하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상품에 여름 블라우스라고 하는 상품에 필수 옵션을 넣을 거예요. 그럼 옵션별로 재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상품 자체의 재고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입력하지 않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대표 이미지, 즉 상품 썸네일의 파일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이미지를 미리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1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블라우스 이미지를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이름은 1이지만 해당 이미지는 JPG 형식의 파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력을 하실 때에는 1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확장자를 포함한 1.jpg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 이미지는 최대 9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혹여나 여러 개의 대표 이미지가 있다면 이렇게 심표를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이미지명을 입력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고객님들이 이 심표를 하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띄어쓰기 없이 심표로만 구분된다.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상품 상세 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들이 상품 상세 페이지로 왔을 때 이미지나 텍스트로 된 상세 정보를 보게 되는 그 부분을 입력하는 항목이에요. 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HTML 기반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HTML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사이트를 만약 코드로 만드신다면 네, 사이트의 틀이 되는 언어를 저희가 HTML이라고 합니다. 뭐 제목을 만들거나 부제목을 작성하거나 이럴 때 보통 사용되는 코드예요. 즉, 이 부분은 코드 형태로 네, 입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혹여 여러분이 이 상세 정보에 이미지를 업로드 하신다면 이 예시에 나와 있는 이 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신 다음에 이 뒷부분에 있는 이미지와 파일 확장자 부분만 알맞게 수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표 이미지는 JPG로 가져왔지만 이 상세 정보에 입력하는 이미지는 PNG 형태로 두 가지 이미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네, 제가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미지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여러분이 미리 준비한 이미지 이름과 확장자까지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지가 두 개이니까 한 번 더 입력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여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나는 글자를 넣어서 글자도 상세 정보에 넣을 거다라고 하신다면 글자도 입력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즉, 이미지와 글자를 함께 입력하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저는 이 상세 설명 상단 부분에 이렇게 실제 색감은 모니터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은 조금 키워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은 이렇게 엑셀에서 Alt Enter를 클릭해서 줄바꿈을 하면 실제로도 줄바꿈이 돼서 등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줄바꿈을 하시려면은 엑셀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제가 이 밑에다가 다시 한번 p 태그로 시작하는 어떤 문구를 넣었다면 네. 이 줄바꿈 또한 코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이나 미성년자, 구매 등등의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대부분 넘어가실 거라서 저도 한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같이 체크해주면 좋은 부분이 배송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아이맵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송 템플릿을 만들어 두셨을 텐데요. 하나의 사이트에 템플릿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혹여나 해당 상품이 특정 배송 템플릿에 적용이 된다면, 네, 배송 템플릿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개가 있더라도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 배송 템플릿을 따르게 됩니다. 이 배송 템플릿 같은 경우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관리자 페이지 쇼핑에 배송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로 가시면 이렇게 추가된 배송 템플릿을 이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기본 템플릿이 지금 뭘로 되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기본 템플릿으로 갈 거라서 이 부분은 입력하지 않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혹여나 다르게 배송 설정을 원하실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우선 저는 쭉 넘어가서 옵션 형태까지 한번 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상품을 선택하실 때 옵션을 추가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하나씩 상품을 등록하실 때도 동일해요. 아까와 같은 상품 편집 및 추가 페이지에서 쭉 내려보시면 옵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옵션 열기, 옵션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원래는 옵션도 하나씩 추가가 가능하세요. 옵션 타입은 기본, 입력형, 색상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필수로 하시냐 혹은 선택으로 하시냐에 따라서 엑셀에 입력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옵션 중 기본 옵션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옵션입니다. 입력형 옵션은 고객에게 텍스트로 옵션을 받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각인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할 때에 각인한 문구를 고객이 직접 입력한다든지 등이 있습니다. 색상 옵션은 기본 옵션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옵션에 색깔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라서 의류나 뭔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색상별로 판매하실 때 좋은 옵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혹여나 여러분이 각인 서비스와 같이 구매자가 직접 입력해야 될 옵션이 필요하다면 이 사용자 입력형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옵션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옵션은 여기 보이시는 필수 옵션이냐 선택 옵션이냐에 따라서
선택 옵션명이나 필수 옵션명에 하나씩 추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블라우스를 판매를 하고 있죠. 블라우스에는 컬러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 있고, 이어서 사이즈 옵션도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객이 꼭 선택을 해줘야지 제가 정확한 상품을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수 옵션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컬러는 전 총 세 가지로 판매를 해볼게요. 아이보리, 블랙, 블루.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옵션을 입력하실 때에도 옵션 사이사이를 쉼표로만 나눠주시고 이렇게 띄어쓰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lt, Enter 줄을 바꾸신 다음에 사이즈도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저는 사이즈는 일단 두 컬러만 한번 판매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컬러라고 하는 옵션 안에 옵션 값, 아이보리, 블랙, 블루 세 가지를 추가했고 사이즈 또한 알맞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필수 옵션을 단독형으로 쓸 건지 조합형으로 쓸 건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입력하지 않으면 조합형으로 처리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조합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예시로 미리 추가된 상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베이지 치마라고 하는 상품이고요. 밑에 보시면 사이즈와 색상인데 필수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만 클릭했을 때는 가격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사이즈를 선택하고 색상을 선택하면 이렇게 가격이 얼마인지 보이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옵션이 아니라 필수 옵션 중에서 마지막 옵션을 선택했을 때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아이보리 컬러만 5만 원으로 조금 더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조합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S냐, M이냐, 뭐 어떤 색상이냐, 하나 가격이 붙는 게 아니라 S일 때 색상이 사이즈는 S이면서 색상이 아이보리일 때 가격이 얼마인지, 즉 옵션에 조합을 해서 해당 조합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 설정할 수 있는 네, 부분이 바로 조합형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와 같이 상품을 추가할 때 여기 조합형 옵션에 체크를 하면 조합형이 되고 체크를 해지하면 네, 조합형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지 치마 상품을 한번 옵션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필수인데 조합형이 되어 있어서 실제 관리자가 각각 옵션의 가격을 구성할 때 S인데 블랙일 때 얼마, S인데 아이보리일 때는 얼마와 같이 각 옵션 조합의 경우의 수에 따라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고를 사용하신다면, 네, 재고 또한 이 경우의 수별로 설정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합형의 옵션이고요. 혹여나 여러분이 조합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S인데 블랙일 때가 아니라 각각의 옵션 값 S, M, 블랙, 아이보리, 블루 다섯 가지의 각각 옵션 가격을 설정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블라우스처럼 하나의 경우의 수가 하나의 상품인 경우, 예를 들면 신발 같은 것도 컬러와 사이즈가 조합이 돼서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품들은 조합형을 하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도 우선은 네, 옷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조합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조합형일 때는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옵션 가격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저처럼 조합형으로 옵션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옵션 가격을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처음에 있는 즉 가장 처음 옵션 값 아이보리, 블랙, 블루 요 세 가지의 옵션 가격을 하나씩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뭐 5,000원, 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렇게 설정하셨다면 아이보리인데 S일 경우, 그리고 아이보리인데 M일 경우에는 1,000원이고요. 블랙인데 S이거나 M일 때는 5,000원. 블루일 때 S이거나 M일 때는 만 원으로 처음 옵션 값에
이 옵션 가격이 적용되어서 조합형 옵션 전체에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엑셀로 일괄 추가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만 설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필수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옵션 가격이 최종 상품 가격이 되기 때문에 네, 아이보리인데 S컬러는 1,000원에 판매하는 것, 블루일 때 S컬러는 10,000원에 판매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옵션별로 재고 수량이 필요하시다면 여기다가 네,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3개니까 10개, 5개, 20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필수 옵션을 했지만 선택 옵션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입력해 주셔도 무방해요. 선택 옵션은 선택 옵션명이라고 하는 곳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물 포장 같은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옵션명은 뭐 비닐 포장, 상자 포장 이렇게 2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은 본 상품에 선택한 옵션 가격이 추가가 되는 형태예요. 즉, 비닐 포장은 얼마인지, 상자 포장은 얼마인지를 옵션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비닐 포장은 3,000원, 상자 포장은 5,000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택 옵션도 재고 수량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 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입력하고 넘어가 볼게요. 50개씩 준비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입력형 옵션인데요. 이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네, 입력이 필요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옷을 판매하는 사이트라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제가 만들어진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각인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네,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진행했다면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선택사항 항목들이기도 하고 보통 최초의 상품을 등록할 때는 네,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G에 판매가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해당 항목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부분을 입력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이미지와 같이 가격 문의로 노출이 되면서 구매하기 버튼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즉, 가격 없음 상품처럼 처리가 되어버려요. 가격이 없는 상품은 쇼핑몰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매가는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저처럼 필수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최종 결제를 할 때는 필수 옵션가를 따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판매가에 넣어주시면 상품 상세 페이지에 여기 이 부분의 판매가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판매가를 한 25,000원 정도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상품 편집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추가할 상품이 100개가 있다고 해서 100개를 먼저 미리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은 저처럼 이렇게 하나의 상품만 내가 필요한 항목을 입력을 해두시고 해당 상품으로 우선 알맞게 등록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해당 항목이 알맞게 등록됐다면 이제 밑에 있는 상품은 지금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네,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엑셀 등록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아까와 같이 엑스, 아까, 아까와 같이 엑셀 일괄 작업이라고 하는 화면이 보이신다면 가장 먼저 1번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엑셀을 등록할 때, 나는 상품 썸네일에 1번 이미지 사용할 거고, 뭐 상세 페이지에는 이러이런 이미지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뒀었죠. 음. 이 부분은 이미지에 이름만 넣은 부분이고요. 실제 이미지가 알맞게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 파란색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준비된 이미지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1번 이미지가 있고요. 다음 1-1과 1-2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미지는 최대 200장까지 멀티 첨부가 가능하고요. 혹여나 내가 한 번에 넣어야 될 이미지가 200장 이상이라고 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일괄 작업 자체를 여러 번에 나눠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엑셀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네, 저희가 열심히 편집한 이 파일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개의 새로운 상품과 세 개의 이미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저처럼 각각의 항목에 알맞게 진행하셨다면 문제없이 하나의 상품이 등록되실 거고요. 혹여나 여러분이 뭔가 넣었는데 내가 뭔가 잘못 입력했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바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등록이 실패했다라고 뜨면서 어떤 부분이 실패했는지 사유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패하셨다면 해당 사유를 바탕으로 이 엑셀 파일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는 알맞게 되었기 때문에 닫기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세로 고침이 되면서 제가 추가한 여름 블라우스라고 하는 상품이 추가되었고요. 추가된 상품 옆에 있는 추가된 상품 옆에 있는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내가 넣은 이런 옵션들이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옵션 가격 또한 알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아이보리 사이즈 S일 때는 1,000원을 했었죠. 이번에는 블루일 때 S로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10,000원으로 알맞게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고, 해당 상품이 이제 필수 옵션인 본 상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 내가 선택 옵션, 선물 포장을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면 10,000원에 3,000원이 추가돼서 13,000원을 결제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을 참고하시면 상품 일괄 추가 또한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저희 아이맵에서 말하는 엑셀은 MS,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입니다. 혹여나 한셀이나 다른 앱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명을 입력하실 때에는 아까 제가 입력한 것과 같이 이렇게 1.jpg 혹은 1-1.png와 같이 이미지의 확장자명까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옵션을 추가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조합형 옵션인지 필수 옵션인지 이런 부분 또한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교육은 녹화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고객님들께서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알맞게 상품을 등록을 해주셨다면 이어지는 내일 교육에서 등록한 상품을 알맞게 진열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교육 또한 녹화로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오늘이나 내일 강의를 보고 따라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첫 번째로 아이맵 홈페이지 하단에 실시간 상담 버튼을 클릭하셔서 문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실시간 상담은 평일 9시부터 6시에 진행이 됩니다. 혹은 저희 금요일 날마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Q&A 교육에 참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가 녹화본이 아니라 고객님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진행하는 라이브 교육이라서 남겨주신 질문에 제가 하나하나
실시간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교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